안녕하십니까.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입니다. 우선은 제가 일부에서 좀 너무 슬픈 일이지만 또 가족이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날부터 이제 6개월 이내 하셔야 될 일들인데, 일부에서는 돌아가신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셔야 될 일들, 그리고 2부에서는 1개월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부에 이어서 이제 1개월이 됐을 때, 뭐 1개월이 안 됐을 때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, 첫 번째로 고정 지출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보험비라든가 통신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카드 사용, 그러니까 고인이 그 전에 뭐 카드를 사용하셨다 그럼 그런 카드 사용 관련 비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좀 없애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핸드폰을 좀 굉장히 저가 요금을 해서 번호를 살려두고,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셔가지고 번호를 살려두고 그 한 1년 정도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이제 뭐 부모님의 지인이라든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 아직 그런 어떤 그 돌아가신 거를 뭐 소식을 못 접하셨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좀 또 그때 또 슬프고 그렇지만 이런 돌아가셨다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소통 수단은 그 고인의 핸드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고인의 번호를 뭐 그러니까 없애지 마시고 뭐 1년 정도는 연장해서, 굉장히 저가 요금들이 많거든요. 뭐 그냥 통화만 되게 하는 10,000원 안쪽에 요금이 있어서 그런 요금을 뭐 어떤 통신사든 알뜰폰이라고 그런 폰이 있습니다. 그런 폰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런 좀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. 근데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코로나 걸리셔서 돌아가시면 그 사업과 관련돼서 뭐 매상 매입금의 매출금 뭐 이런 뭐 매상 매입되는 매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는데, 그런 부분을 뭐 전혀 이제 전화가 없으면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줍니다.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파악을 하려면 뭐 문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을 좀 남겨두시기 위해서라도 핸드폰을 좀 바로 없애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알뜰폰으로 갖고 계시면, 그래도 이제 알뜰폰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뭐 폰도 뭐 일반 요금제도 이제 싼 요금제가 있으니까, 가장 기본 요금제, 그 요금제로 놔두시고 이제 전화를 받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예.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내가 그 아버님께서 이제 뭐 부모님께서 채무가 있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 대응을 제때 못 하셔서 뭐 소송에 휘말리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,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그 미리 사전에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상속인의 10년간의 이제 계좌 내역을 은행에서 받아보셔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10년 뭐 상속 조사가 나오면 10년 정도를 다 보거든요. 그리고 10년 동안 만약에 증여라든가 신고 안 된 증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전증여, 그럼 사전증여라고 하는데 그런 사전증여가 있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이 있다.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그런 걸 이제 증여로 보고 나중에 이제 증여세를 물리거나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증여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증여 신고를 해야 되고요. 증여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. 뭐 서로 간에 뭐 돈을 주고받고 빌렸다 줬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러한 어떤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10년간 은행 계좌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건 이제 근데 고객님들이 뭐 직접 상속인분들이 보시기엔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받아서 뭐 세무사를 좀 빠르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넘겨주는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나 3개월 내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게 뭐냐면,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건 이제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채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승계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것도 뭐 그냥 무턱대고 다 상속 포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그런 자세한 상황은 이제 변호사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게 되는 게,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재산 그 원스톱 서비스,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부채가 얼마나 있고
우리 그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그거를 꼭 하셔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이나 이런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된다. 만약에 부채가 많은 경우. 그래서 두 번 말해도 중요하다. 그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마지막으로 이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.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반드시 그 금액이 좀 적다고 하셔도 요즘에는 뭐 집 한 채 갖고 계시면 그게 이제 5억도 넘고 10억도 넘는 집도 있어요. 뭐 수도권 같은 데는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상속세는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세금 그 법무사가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내가 왜 상속세 그거 상속세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상속세랑 취득세는 전혀 다른 세목이고요. 취득세는 등기를 할 때 내시는 거고 상속세는 이제 상속세 신고를 통해서 상속세를 내시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취득세 냈다고 해서 상속세가 끝난 게 아니고요. 반드시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 같은 이제 저희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. 상속 관련해가지고 법무사도 이제 협약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랑 다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희가 법무사나 이런 부분을 다 조인을 시켜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. 원스톱 상속 그 안심 상속 서비스랑 뭐 주민센터에서 하는 서비스랑 틀린 서비스입니다. 저희는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찍어서 뭐 이거를 링크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평가사까지 다 하나의 서비스로 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하고는 이제 주민센터 서비스는 좀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헷갈려하지 마시고요. 뭐 저희 쪽에 블로그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분명 6개월 이내에 이제 꼭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다가 반드시 이런 부분을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기한을 놓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. 특히 뭐 한정승이나 이런 거를 잘못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또 나한테 채무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상속세 신고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안 한 날로부터 뭐 하루가 지나더라도 20% 무신고 가산세가 물론 뭐 신고를 하면은 이제 뭐 가산세 감면을 해줍니다만 그래도 이걸 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파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20% 가산세가 이제 붙습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끔 하시려면 6개월 이내에는 꼭 상속세를 신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상속 재산이 내가 굉장히 적더라도 내가 만약에 받는 게 부동산이다. 그러면 그 상속 재산 가액을 평가해가지고 취득가를 높여서 나중에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. 아니면 좀 어려우시다면은 언제든지 상속 이제 전문 은행 출신 임동훈 세무사한테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